중간값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조건의 계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절대 주소 유무를 보라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이 할 때 if 함수에서는 true, false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와 B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첫 번째 수출에, 그 다음에 이상이니까 중간값이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안 들어가시고 수출의 범위 잡으시고 절대 주소라는 거, 그리고 확인하시고 넣은 다음에 if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주요 수출국 아니면 공백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회 2번 문제에서는 그 국가대표 선발 전에 따른 결과를 보시고 누적 점수에 따른 순위를 구해서 1등, 2등, 3등은 국가대표, 그 다음에 4등, 5등, 6등은 상비군, 나머지는 공백을 넣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if 함수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원래는 참 거짓 두 가지만 표현하는데 얘는 국가대표, 상비군, 공백 세 가지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첩 if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랭크 함수에 의해서 랭크 EQ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순위를 알고 싶은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1등, 2등, 3등은 국가대표니까 3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요거를 잘 하셔야 돼요.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대표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국가대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넣은 다음에 가서 if 함수 넣어주시고 항상 중첩 if 들어가자마자 컨트롤 C로 조건을 복사하셔야 돼요. 국가대표 아니면 항상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if 함수는 들어오기 전에 1등, 2등, 3등은 국가대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닌 값들만 나왔을 때는 얘는 4등부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는 신경 쓰지 마시고 6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상비군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 하시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면 1과목이 2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면서 평균 여기 나와 있네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으로 결과를 표시하세요. 자, if와 count if와 and 함수 사용이에요. 골라 쓰라고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좀. 그럼 여러분이 배운 건 이거잖아요. 아, 그래요? 첫 번째 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and에 의해서 두 번째 과목이 마법사 들어가서 4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이 여기 있네요. 60 이상이에요. 자, 이렇게 풀어가지고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자,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if 함수 사용하는 형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count if를 안 썼잖아요. count if를 쓰라는 말이에요. 그럼 count if를 어떻게 쓰면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unt if는 뭐냐면 두 개의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개수를 구해서 그게 2면 40점 이상인 과목이 두 과목이 되겠죠. 그러니까 count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1과목, 2과목이 있는 범위에서 40점 이상의 개수가 몇 개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나오면 다 40점 이상인데 하나가 나오면 얘는 한 과목이 40점이 안 넘은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는 2예요
펄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두 과목이 40점 이상인 거는 true가 나오고 아니면 false가 되죠. 얘는 뭐가 된 거예요? 38이 나왔기 때문에 false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두 과목이 40점 이상이요를 구하는 방법이 count if에 의해서 범위를 주어지고 4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이 2예요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나왔냐면 미니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두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그 최소값이 40점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면 얘도 제일 작은 값을 구했더니 작은 값이 38점이잖아. 그러면 얘가 false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1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2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평균이 60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1과목, 2과목에 판단하는 작업을 카운트 if를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40점 이상의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이 2예요. 근데 미니멈을 쓰라 그래. 그 미니멈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게 40 이상이에요. 얘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것도 그 책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최소값을 구했을 때 미니멈 함수를 사용했을 때 두 과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그 작은 값이 40 이상이면 그 두 과목이 다 40보다 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루 펄스를 구하는 문제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과목에 관련된 여기 미니멈 다 적으셨어요? 적어 놓으셔서 혹시 카운트 if가 아니고 미니멈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나왔었어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트 if에 의해서 40점의 개수를 구했고, 그러면 and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60 이상이요가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얘는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rue, false를 확인해 봤더니 false가 늘었어요. 그러면 if 함수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 하라고요?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하고 확인 눌러서 내용을 채워주시라는 거예요. 수사하게 나왔는데 총 판매액, 총 판매액이 있어요. 총 판매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은 별 3개, 2등은 별 2개, 3등은 별 하나,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1등은 별 3개, 2등은 별 2개, 3등은 별 하나, 나머지는 공백. 그럼 뭘로 풀어야 돼? 중첩 if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첩 if로 풀 때는 if와 랭크만 있을 때예요. 근데 얘는 휴즈를 쓰라 그랬어요. 얘는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휴즈까지 써야 돼요. 자, 이 문제 풀이해 드릴게요. 자, 랭크 함수에 의해서 똑같이 순위를 구해요. 총 판매액에 대한 절대 주소를 넣으시고 큰 수의 1등을 구해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 중첩 if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 값이 1이에요 하고 내용을 채우고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조건을 복사하시고 미음 한자에 의해서 별을 하나 누르시고 1등이 별 3개인가요? 1등이 별 3개.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 얘가 없어졌어요. 다시 복사해 놓으시고 if 함수 들어가서 붙이고 2등이에요. 그러면 또 미음 한자에 의해서 별을 2개를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사를 해서 아니면일 때 중첩 if 작업이에요. 붙이고 3등이에요. 그러면 미음 한자에 의해서 별 하나 누르시고 공백을 넣어서 처리를 해요.
풀었죠. 빵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추주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if 랭크로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if 랭크로. 그러면 여러분은 if 랭크를 이렇게 풀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있게 맞았다 그래요. 추주 안 썼잖아요. 근데 얘가 웃긴 게 뭐냐면요.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해요. 그럼 얘가 순위를 구해가지고 1등부터 9등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 추주를 써요. 그래서 마법사들에 가서 1등일 때 미음 한자에 의해서 별 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둘, 별 해. 4등 공백, 5등 공백, 6등 공백, 7등 공백, 8등 공백, 9등 공백해서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추주와 랭크에 의해서 1등의 별셋, 2등의 별둘, 3등의 별 하나,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풀었어요. 정답하고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뭐를 안 썼어요? if를 안 썼잖아요. 또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함수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처리하는 문제가 돼요. 일단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박히는 거예요. if하고 추주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추주 안에다가 우리가 if를 쓸 수는 없어요. 근데 if에서 어떻게 쓰냐면 참일 때 1등, 2등, 3등일 때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별 하나, 별 둘, 별 셋을 넣는 작업을 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하는 작업은 뭐냐면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가지고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이 값을 if 함수를 추가하셔가지고 마법사들을 가서 조건을 일단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참일 때 여기서 이제 이름 상자에서 추주를 불러내리는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직접 쓰시는 게 빨라요. 여기다가 추주하고 가로 열고 닫고 추주 마법사를 들어가서 선택번호를 랭크 함수에 의해서 구하고 미음 한자에 의해서 별 넣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별 1등은 별 2개, 3등은 별 하나. 요렇게 작업을 하고 if 함수에 들어와서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그러니까 if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한 3등 이내일 때, 참일 때, 우리는 참일 때 맨날 여기다 합격, 불합격 이런 걸 썼잖아요. 근데 참일 때 계산하는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추주 함수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일 때 별을 넣어주는 작업을 하고 4등부터는 if 함수의 아니면에 의해서 공백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당황했어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 맞으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틀리라고 나온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최근에 그 박 선생님께서 시험 보러 왔더니 얘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표 5에서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비만도를 측정하는데 비만도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에요. 제곱. 이 제곱을 하는 게 파워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밑에 if와 파워 함수 쓰라 그랬죠. 파워 함수가 거듭 제곱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얘도 이제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 비만도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에서 25 미만이면 표준, 그 외에는 비만. 자, 그러면 저체중, 표준, 비만 세 개를 if 함수로 표현해야 돼요. 무슨 함수? 중첩 if 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rue, false를 처리하는
조건을 먼저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는하시고 체중이 있어요. 나누기 신장이 있어요. 근데 이 신장의 거듭 제곱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워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신장의 거듭 제곱을 할 거야. 그래서 신장의 파워 2를 여기다 놓는 형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체중 곱하기 파워 신장의 거듭 제곱을 할 거야. 또 실수를 했네요. 나누기를 하려 했더니 곱하기를 해버렸어요. 답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여기서 봤더니. 그럼 이렇게 비만도를 측정하는 값을 구해주시고, 자, 이 값이 첫 번째가 뭐예요? 20 미만이에요. 그 작다 20. 그래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놓고 마법사 들어가서 중첩 if니까 복사를 하신 다음에 20 미만은 저체중, 그 다음에 아니면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조건을 붙이시고, 자, 여기서도 자, 책에 20 이상 25 미만이면 표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20 미만인 거는 저체중을 찍고 아닌 게 온 거예요. 그래서 20 이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25 미만이니까 얘를 25로 바꾸시고, 얘는 뭐예요? 정상. 그 다음에 정상이고, 아니면 뭐가 됩니까? 비만. 비만이라고 넣어주시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비만도를 처리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파워라는 함수, 파워 값을 넣어주고 잭슨 값을 넣어주면 얘가 그거에 맞는 2승, 3승, 4승 작업을 하는 게 파워예요. 자, 그러면 수가 또 하나 나왔어요. 여기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위크데이. 자, 위크데이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함수가 위크데이예요. 자, 24년도 1회 5번 문제에 보면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서 강수량이 0이면 나들이 가기에 적합해요.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는데, 단 요일을 계산할 때 일요일이 1인 유형을 사용하세요. 일요일이 1인 유형. 이게 뭐냐면 위크데이에서 요일을 구하는 방법이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데, 방법 1은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2는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 방법 3은 월요일부터 0, 1, 2, 3, 4, 5, 6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게 위크데이예요. 자, 요일이 몇 개 있어요? 7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개 있는데,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 붙이는 게 방법 1번.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을 붙이는 게 방법 2번. 월요일을 0번부터 붙이는 게 방법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여기 날짜가 여기 있잖아요. 날짜 값이 일요일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나들이 가기 적합해요를 표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짜가 일요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주는 게 위크데이라 했어요. 그래서 날짜의 요일에 나타나는 1에서 7까지의 수입니다. 자,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은 1, 2 또는 3이 있는데, 일요일부터 1, 2, 3, 4, 5, 6, 7로 해주는 건 유형 1.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로 하는 건 유형 2. 월요일을 0번부터 6번까지라는 건 유형 3번을 쓰세요. 그럼 우리는 일요일이 1번이 되는 방식을 쓰라 그랬으니까 그 방법을 2를 쓰시는 거예요.
리턴 타입을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확인하면 얘가 나들이에 가기 위해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을 숫자로 돌려준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이 몇 번이에요? 일요일이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는 일로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이 두 개인데 and 연산에 의해서 마법사들을 가지고 강수량이 0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셔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3일 때는 나들이 가기가 적합해요 아니면 공백으로 채워주세요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if 함수는 항상 이 작업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몇 개가 있든 and와 or로 묶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if 함수 추가하시고 아니면 3일 때 적합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약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가 R이면서 구분이 세미나이면 30% 아니면 그 외에는 15%. if와 mid와 and를 쓰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이 예약 코드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K예요. 두 번째는 구분이 세미나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판단하는 작업을 먼저 할게요. 자, 미드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A3에서 세 번째에서 하나를 뽑을 거야. 그리고 항상 논리식의 결과는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 값이 R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건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에 있는 값이 세미나입니까?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판단하시고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30%, 15%를 쓰는데 15%를 쓰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바로 확인하지 마시고 30% 했더니 여기 0.3, 15% 했더니 0.15, 결과도 0.15, 여기도 결과도 0.15. 그럼 얘들을 내가 직접 따옴표 안에다가 표시를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홍보 예정일이, 여기 홍보하는 예정일이 있어요. 여기에 3월 또는 5월이면 홍보 보도자료를 발송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보도자료를 표시하세요. if와 months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 months, 자, months라는 함수가 뭐냐 그러면, 자, 날짜에 관련된 함수를 한번 볼게요. 날짜 값에서 연도를 뽑을 때 사용하는 게 year예요. year. 그럼 얘가 연도를 뽑아요. 날짜 값에서 월값만 뽑아야지가 months예요. 날짜 값에서 일만 뽑아야지 하는 게 day예요. 그래서 날짜에 관련된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year라는 함수, 날짜 값에서 연도를 뽑는 거나 months라는 함수, 날짜 값에서 월을 뽑는 거나 day라는 함수는 날짜에서 일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날짜 값이 3 또는 5월이면 발송이에요.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5월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if, 오와 months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날짜 값에서 월을 뽑는 작업을 하시고 그 값이 3이에요 판단해야 돼요. 자, 요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냥 3으로 true, false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3월일 때 true가 됐죠. 또는이라는 연산대에서 5와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이니까 복사해서 밑에다 붙이시고 얘는 5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자 and 연산자는 채워보면 true가 줄어요.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와 연산은 하나 이상이 true면 true가 되는 연산이기 때문에 true가 늘어요. 그럼 여기서 if 함수를 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여기는 발송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럼 이렇게 발송이 4개가 나오는 형태로 3월, 5월. 자, 거기다가 어려움 하고 적어주세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이 말이 어려워요. 자, 보겠습니다. 대여 일자가 있어요. 여기 대여 일자. 대여 일자가 있고요. 대여 일자를 이용해서 반납 예정일을 계산하세요. 자, 반납 예정일은 자, 여기 이 사람이 장비를 누가 24년도 8월 5일 날 대여해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5일 있다 반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납일자 이렇게 편하게 구하면 되겠죠. 대여일자 더하기 5 하면 얘가 반납일자가 8월 10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반납일자가 쭈루로 나왔어요. 이러면 좋은데 단 반납 예정일이 주말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반납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날짜가 토요일이면 월요일에 반납을 해야겠죠.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평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날 반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납하는 날짜가 평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에 따라 반납일자가 변하는 중첩 이프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중첩 이프인지 뭔지 감이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요일을 계산하는데 월요일이 1인 유형을 하래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1인 유형은 방법이 2가 되는 거예요. 위크데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납 예정일을 구하시고 2갑에 해당되는 요일을 구하시는 거예요. 뭘로? 위크데이. 그리고 방법은 위크데이에서 방법은 1이 아니라 2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얘가 또 여러분을 괴롭혀요. 방금 전에 날짜를 확인했잖아요. 세서식이 날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위크데이를 이용하면 원래 1부터 7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날짜가 이게 1900년 1월 6일이라는 게 뭐예요? 6번째 날짜잖아요. 이게 7번째 날짜예요. 이 2번째 날짜. 이게 끝에 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끝에 걸로.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1, 2, 3, 4, 5, 6, 7번으로 갔으니까 토요일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6번이죠. 아, 정확하게 시셨어요, 손가락으로?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판단하는 게 그 날짜가 토요일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루 펄스를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가 토요일이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이날은 언제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조건을 복사하시고 여기에 반납하는 날짜가 자 반납하는 날짜가 여기 아니죠. 반납하는 날짜가 이 날짜인데 더하기 5가 한 게 반납일이잖아요. 근데 이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월요일로 가려면 더하기 얼마 해야 돼요? 더하기 2 하면 얘가 월요일에 반납이 되겠죠. 자, 아니면 이제 일요일인지 아닌지 또 판단하는 중첩 이프 작업을 들어가서 요번에는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여일자 더하기 반납 예정일이 5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가려면 뭐를 해야 돼요? 더하기 1이죠. 근데 책을 보세요. 책에는 정답에 7하고 6이라고 써 있어요. 책 117쪽에 보면 1번 문제에 보면 처음에는 B3 더하기 7이라고 돼 있잖아요. B3 더하기 그러면 여러분들 걔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거기다 B3 더하기
5 더하기 2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반납 예정일이 토요일이니까 이틀 후에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2를 따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 문제가 다 틀리는 문제예요. 이 문제도. 이거는 생각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반납 예정일은 더하기 5 하는 형태로 해서 평일날은 그날 반납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원번호에서 레프트라는 함수에 있어 사원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사원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A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고 얘는 조건이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if 함수 들어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본사 아니면 치사야 하고 내용을 채워주는 작업을 해주는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상시 2의 1번. 자, 입실 시간이 있고 퇴실 시간이 있어요. 총 이용 시간을 계산하는데 총 이용 시간은 퇴실 시간, 입실 시간으로 계산하되 퇴실 시간, 입실 시간의 분이 30을 초과하는 경우 시에다가 2를 더하여 표시하세요. 자, 뭔 얘기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도서실을 이용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총 이용 시간이라는 것은 퇴실 시간 빼기 입실 시간을 하면 총 이용 시간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용 시간은 저한테 규칙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2시간 10분을 사용했어요. 그럼 요금을 2시간 요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1시간 7분을 썼어요. 그러면 1시간 요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1시간 54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사용한 분값이 30을 초과하니까 2시간 이용한 걸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용 시간을 구해서 이용 시간의 분값이 30보다 커요를 판단해서 이용 시간에서 실을 뽑아서 더하기 2를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시간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hour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시간에서 C를 뽑아요. 그 다음에 minu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시간에서 분을 뽑아요. 그 다음에 second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시간값에서 초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hour라는 함수라는 것은 10분 초가 있는데 C를 뽑고 minut은 10분 초에서 분을 뽑고 second은 10분 초에서 초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 시간의 분값이 30보다 커요를 판단해야 되니까 여기서 minut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재밌게 나와요. 자, 분을 뽑았어요. 근데 얘가 세우니까 다 0이 나와요. 시간은 0과 1 사이에 소수로 표시합니다.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0과 1 사이 소수로 표시하는데 아까 내가 이 분을 구했을 때 여기서 능하시고 퇴실 시간 빼기 입시 시간 했을 때 2시간 10분이 나왔고 분을 뽑으니까 10이 나오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으로 나오는 거예요. 0으로. 자, 24시는 0과 1 사이에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0시는 0으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얘를 다시 일반으로 바꿔보면 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선식이 여러분이 날짜나 시간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세선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을 돌리시고 그 값이 30보다 커요를 갖고 true, false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if 함수에 의해서 이제 true,
펄스를 처리하시면 돼요. if 함수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하라 그랬어요? 트이신 시간 빼기 입실 시간에서 뭐를 뽑아야 돼? 우리는 시간만 값을 쓸 거란 말이야. 여기다가 hour라는 값을 넣어주고 더하기 2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 1.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이용 시간에 C를 표시하랍니다.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면 확인하고 내용을 채우면 이용 시간이 나오죠. 그럼 이 결과에 and 따옴표 시간이라는 글자를 결합해 주세요 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여기서 시간을 결합하는 형태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도 그 셀서식 변화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그게 if 함수 문제는 한 회차에 두 문제씩 나와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if maximums네요. 자, 주문 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 많은 경우 주문 수량과 본사 매장 요청량 중 큰 값으로 표시하고 아니면 주문 수량으로 구매 예정 수량에 표시하세요. if와 맥시멈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럼 먼저 if 함수의 true false를 보겠습니다. 눈하시고 주문 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이면 이 말이 자,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을 했을 때 그 답이 200 이상이에요. 요 true false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을 했을 때 그 값이 200 이상이에요. 를 가지고 true false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틀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if 함수에서 참일 때 maxim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수량과 매장 요청량 중 큰 값을 표시하세요. 아니면 주문 수량을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가 어려워졌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맨날 합격, 불합격 문자를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해봤던 유형이라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일 경우 뭐예요? 주문 수량과 매장 요청량 중 큰 값을 표시하세요가 이거잖아요. 맥시멈 주문 수량 콤마 매장 요청량.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뭐예요? 주문 수량을 찍어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소만 찍고 맥시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 이걸 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문 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을 했을 때 그 값이 200 이상이에요.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변형이 조금 돼서 얘가 약간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 형태로 작업을